자,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원래 지금 금융 지식 쌓기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중간에 다른 주제 좀 하다가 다시 또 오늘 그 금융 지식 쌓기로 좀 돌아왔고요. 이제 3번 했죠. 뭐 금리도 하고 환율도 하고 왜 우리가 자산,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이제 파트 3,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 전략. 사실 요거는 이제 저도 요즘에 이제 강의가 뭐 주식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뭐 재테크라든가 경제 전망 막 이런 강의들도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특히 요런 이제 그 재테크 관련해서는 요 내용도 많이 좀 강의를 해 드리고 있고, 이제 요거는 사실 제가 뭐 이런 뭐 상품 쪽에 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좀 나름 공부를 했고, 특히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나수지 기자님 뭐 하고도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경 코리아 마켓 거기 유튜브에 영상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 제가 정리해 가지고 뭐 그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다른 내용까지 추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ISA, 연금저축펀드, IRP 뭐 이런 것들 뭐 헷갈려요. 솔직히 뭐 저도 막 지금도 헷갈리고,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절세, 세금을 좀 깎아 주고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게 뭐 '아 여기서 투자해서 나는 몇 배 벌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자산을 모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은퇴 필수품 연금 3종 세트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요게 이제 그 연금 3종 세트가 그 사적연금, 공적연금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사실 국민연금은 뭐 기본적으로 다 이제 가입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은 본인의 선택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퇴직연금은 이제 뭐 한마디로 이 내가 소득이 있을 때 이제 퇴직금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내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연금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결국 이거죠. 예. 요 수익 곡선. 수익 곡선이 올라가고 지출보다 많아요. 이때 번 돈을 어떻게든 모아 놔야 돼요. 저 때 못 모으면 이제 노년이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거든요. 여기서 정말 모으지 못하면, 왜 그러냐면 수입은 결국 줄어요. 우리 정년이 오죠. 그래서 보통 지금 60 세까지지만 일반 기업들은 보통 이제 55세 되면 인피라 그러죠 보통. 그게 이제 적용이 돼 가지고 뭐 연봉이 깎이거나 아니면 나가야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55세 되면 55세 이후에 나의 소득에 대한 건 불투명해지고 아무래도 감소합니다, 기존보다. 예. 그러면 근데 지출은 갑자기 줄일 수가 없어요. 지출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이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아 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금 같은 경우는 55세 이후에 받게 되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연금을 가지고 내가 뭐 지출을 해도 되고 더 불려도 되고. 예. 근데 어쨌든 이 곡선을 보시면 요 요만큼의 요거를 어떻게든 연금 같은 데 잘 이제 투자를 해서 모아 놓고, 기왕이면 뭐 수익률이 더 좋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왜 이렇게 코가 좀 막혀 가지고 목소리가 쪼금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밑에 통합연금 포탈 들어가시면
여기 아마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내 연금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요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퇴직연금 하면 세 가지거든요. DB형, DC형, IRP. DB형은 기업이 대신 운영해 줘요. 대부분 이게 많아요, 아직도. DC형은 뭐 저 같은 경우는 DC형 하거든요. 제가 직접 다 운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엔 DC형이 많아지죠. 그리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 요거 이제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퇴직할 때 내가 이걸 통해서 퇴직금을 받는 계좌예요. 그리고 뭐 이제 내가 퇴직할 때 여기로 그 퇴직금을 수령도 하지만 그전에 이거를 계좌를 터 가지고, 예, 요 IRP로 내가 그 뭐 퇴직 전에라도 뭐 여기다 돈을 넣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이 좀 있어요. 근데 퇴직연금 계좌는 좀 주의하실 게, 주식형 ETF 같은 이제 위험 자산은 70% 밖에 지금 허용이 안 돼요. 채권형은 같은 이제 안전 자산은 30%.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 이상의 주식 비중을 높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계좌 운영할 때 그 점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오늘 좀 ISA 뭐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런 것들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ISA인데 요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걸 여러분들이요 활용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ISA 계좌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식 투자도 가능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예, ISA 계좌를 활용하는 목적은 가장 큰 게 세금이다. 세금, 절세. 요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이렇게 나누고, 일반형은 어쨌든 이제 만 19세 이상, 예, 이면 뭐 누구나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그러니까 요게 ISA 계좌는 3년, 의무적으로 3년 동안 납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3년 동안 비과세 한도로 200만 원 적용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서민형은, 예,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 예. 그러면 400만 원까지 해 주고, 농어민은 400만 원. 요렇게. 예.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만약에 초과한다. 뭐 만약에 200만 원 이상이다. 일반형에서. 그러면 9.9% 저율 분리과세. 원래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은 15.4%대잖아요. 근데 여기는 9.9를 떼요. 그러니까 200만 원 비과세하고 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도 해 주고, 그 이상의 수익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3년은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5년 동안 납입할 수 있어요. 내가 3년 지나도 5년 동안 해서 1억 원까지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5년 지나도 유지할지 말지는 그건 이제 각자의 선택입니다. 중도 인출 가능해요. 예. 그래서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뭐 중도에 돈을 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연간 1,000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예. 그러면 1년치에 1,000만 원이면 다음에 그럼 연간 2천만 원이니까, 나는 그러면 그전에 1,000만 원 냈으니까 올해 2천만 원 내고 1,000만 원 더 넣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내가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전에 1,000만 원만 냈으면 다음에 3천만 원도 가능한 거죠. 예. 그 한도가 이렇게 연간 최대 2천만 원이지만 그만큼을 더, 예, 투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이제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3개 있고, 대부분 중개형을 많이 하세요. 주로 증권사에서 가입하시고, 요게 왜 장점이 있냐면 국내 개별 주식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ISA에서. 뭐 ETF 채권 기본적이고, 단 해외 주식, 그다음에 예금은 안 됩니다. 예. 신탁형은 예금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은행 증권사에서 이제 투자자가 맡기는 거죠, 사실. 네. 아니 금융회사에 실행을 지시하는 거고,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예금은 가능한데 개별 기업은 투자가 불가능하고, 일임형은 아예 맡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임, 계좌를 일임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역시 개별 기업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요 거의 중개형 하세요. 증권사에서 가입하셔 가지고 국내 상장 주식이나 ETF 이런 데 되게 다양하게 예금 빼고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ISA 계좌를 활용할 때 팁이 있는 게, 이게 혜택이 계좌 내에서 손익통상 가능해요. 내가 수익 난 거랑 손해 본 거를 이렇게 상계해서, 손실이 더 많으면 당연히 뭐 세금을 안 내죠.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까지 분리과세고, 종합소득 과세에 포함이 안 되죠. 분리과세니까. 요런 장점이 있는데, IS를 활용하는 팁은 뭐냐면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것부터 담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계좌의 목적이 뭐예요? 세금이죠. 절세. 국내 주식만 할 거면 ISA 계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은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수익 나잖아요. 비과세잖아요. 그죠? 이건 절세예요. 비과세인데 이거 한다고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비과세인데. 그죠? 뭐 내가 뭐 예를 들면 현대차에 배당 소득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되죠. 근데 그게 우선 목적이면 ISA 계좌를 활용하시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데 나는 배당주 위주로 투자한다. 그러면 여기에 가입하는 게 좋죠. ISA. 근데 그게 아니라 시세 차익 목표로 해요. 어떤 기업을 사서 수익을 뭐 한 20% 아니면 100% 이런 목적으로 하신다면 굳이 ISA 계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계좌 하는 게 좋아요. 이거 뭐 한도도 정해져 있고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부터 담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S&P 500 ETF, 여기서 수익 난 거는 배당소득세로 들어가죠. 그래서 근데 S&P 500 ETF도 이 ISA 계좌는 미국에 상장된 건 안 되고요. 국내 상장된 이제 S&P 500을 추정하는 ETF 있잖아요. 그런 것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걸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나면 세금이 나잖아요. 그거 깎아주니까. 국내 고배당 ETF도 마찬가지죠. 내가 분배금 받거나 이럴 때 어떻게 되죠?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분리과세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형 ETF도 내가 원래는 이자 받으면 15.4 떼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3년 동안, 그 다음에 그 이상인 건 9.9% 초율 분리과세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각각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 소득세라든가 뭐 이자 이런 거 받을 때 내는 세금이 15.4인데 이거를 일단 이제 줄여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 ISA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은 어쨌든 국내 개별 주식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 안 냅니다. 대주주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걸 좀 활용하는 거를 명확히 좀 정하세요.
그래서 나는 개별 주식 매매만 해서 돈 번다. 그런 분들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 풍차 돌리기 뭐냐면 요 200만 원 한도가 있잖아요. 이게 3년, 딱 3년 동안이거든요. 3년에 한 번씩 이걸 또 해지하면요, 또 200이 또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3년 그 의무 가입을 유지한 다음에 4년 차가 됐는데 해지를 안 하잖아요. 그냥 이대로 돼요, 그냥. 예. 더 늘어나질 않아요, 한도가. 4년이 돼도 200, 5년이 돼도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가입 유지 기간 동안 200만 원만 적용돼요. 그러면 3년 딱 됐을 때 내가 해지하고 다시 또 가입을 하면 200만 원이 또 생기는 거죠. 기존에 200만 원 혜택 받은 거 끝, 또 새로운 200만 원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걸 풍차 돌리기라고 합니다. 3년에 한 번 해지하고 재가입해라. 예. 요런 좀 룰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는 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절세 효과 이거 좀 보여드리면 한번 보시면 지금 만약에 내가 400만 원을 받았어요. 비과세 200이죠. 일반형. 그거 안 내요, 세금. 과세 200만 원, 9.9. 19만 8천 원 내시면 돼요, 세금으로. 근데 내가 일반 계좌에서 그냥 배당 받았어요. 400만 원. 비과세 없죠? 과세 400만 원. 15.4. 61만 6천 원을 떼고 받는 거죠. 그럼 세금 차이가 40만 원. 예. 이거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는 내가 매매 차익보다는 그 말씀드린 대로 이자나 이런 배당을 일정하게 받을 때 떼는 세금을 줄여주잖아요. 그래서 고정 현금 흐름이 중요한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더 좋아요. 예, 세금을 깎아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수익은 일반 계좌에서는 15.4, 또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이제는 근데 이제 분리과세 해주죠. 뭐 법이 좀 바뀌지만, 법이 좀 바뀌었지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ISA 계좌는 요거는 이제 바꿔야 되겠네요. 법이 이제 통과됐으니까 연간 2천만 원 이상 요것도 이제 분리과세 되는 거죠, 이제.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세금을 15.4 내잖아요. ISA 계좌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 이상이면 또 조율 분리과세. 근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 해지하고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ISA 계좌는 꼭 그렇게 활용을 하세요. 배당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요거 좀 헷갈리죠. 둘 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연금저축과 IRP는 그냥 이게 어쨌든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정부가 16.5 여러분이 낸 세금에서 저만큼을 공제해 줍니다. 돌려줘요. 매년 돌려줍니다. 그냥 16.5%란 무위험 수익이 가능해요. 뭐냐면 연금저축과 IRP는 이거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 위한 계좌고, IRP는 퇴직금 모아서 내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계좌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소득 없어도 돼요. 누구나 가입. IRP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 연간 납입 한도는 제한돼 있어요. 두 개 합쳐서 1,800만 원 이상은 안 돼요. 최대 1,800만 원까지. 근데 1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1,800만 원 넣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예. 내 전체 소득에 이 1,8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저걸 할 수 있는 1,800만 원 꽉꽉 채운 분들은 대단한 거죠. 예. 쉽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저 1,800만 원을 최대 한도로 넣을 수 있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하실 것을 좀 권유드리는 건 뭐냐면, 세액광주 한도가 이게 어쨌든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돈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낸 세금의 16.5%를 돌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까지 그러면 돌려주냐? 9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900만 원 내면 16.5%를 돌려줍니다. 16.5면 얼마죠? 900만 원에 148만 5천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물론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초과면 13.2% 돌려줘요. 그래서 118만 8천 원. 어쨌든 이거를 환급해 줍니다. 네. 아니 이보다 좋은 상품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좋고, 단 최대가 900만 원까지예요. 네. 그래서 둘이 합쳐서 900이에요. 연금저축과 IRP. 근데 연금저축은 600까지만 인정해줘요. 900 중에.
그래서 나머지 300은 IRP로 채우셔야 돼요. 근데 IRP는 나 연금저축 안 한다. 그럼 IRP만으로는 900만 원까지 다 해줘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연금저축 400, IRP 500. 근데 연금저축은 어쨌든 600 이상은 인정 안 해줍니다. 이 세액공제에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 하시는 분들은 300을 더 하려면 IRP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만 연금저축이 유리한 건 중도 인출이 좀 가능해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16.5%. 근데 내가 만약에 세액공제 지금 받았잖아요. 중간에 중도 인출하면 그 혜택은 일단 돌려내야 됩니다. 그래도 인출은 가능해요. 근데 IRP는요, 웬만하면 중도 인출이 안 돼요. 정말 뭔가 내가 증빙을 해야 돼요. 그래서 IRP는 이게 묶여버려요.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나 살다 보면 돈 필요할 때 많은데 이거 중도 인출 안 되면 나 어떡하냐, 이런 분들도 실제 계세요. 그래서 그런 좀 부분에 대한 좀 위험은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하면 돈 못 모읍니다. 앞으로 내가 살면서 이런 일 발생할 거야, 저런 일 발생할 거야,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다 보면요, 사실 이런 혜택이 많잖아요. 연간 900만 원 내면 16.5를 돌려주는데 이걸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어쨌든 연금저축이든 IRP 합쳐서 저 혜택은 무조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단 내가 소득이 있어야죠. 당연히 소득이 있는 분들은 요거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연금저축이 유리한 게 그 담보대출도 가능해요, 이 계좌 가지고. 근데 IRP는 불가능하고요. 가입 기간은 둘 다 똑같습니다. 5년 이상,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소득세는 저율로 이 세율을 매겨요. 그래서 내가 연금 찾을 때 5.5% 저율 세율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그 IRP로 이렇게 만약에 옮겼어요. 퇴직금을 여기로 IRP로. 그리고 연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10년 이상 받으면 퇴직소득세도 40%나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퇴직금을 받아서 IRP로 옮긴 다음에 연금으로 이 10년 이상 이렇게 나눠서 받겠다 하면 그 내야 될 세금을 40% 깎아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 상장된 그 해외 주식형 ETF 있잖아요. 그거 양도차익과 분배금에 적용되는 배당소득세, 요거를 과세를 이연시켜 버립니다. 지금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이걸 늘어뜨려 버려요. 55세 이후에. 그러니까 이 배당소득세를 면제시키고 55세 이후에 요거 연금소득세 요걸로 이제 과세를 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야 될 세금을 미래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매력이 있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개별 주식 못합니다. 해외 상장 ETF도 못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흔히 VO, QQQ 이런 거 못 삽니다. 여기서 못 사요. 파생상품, 암호화폐, 비상장 주식 안 됩니다. 투자 가능한 건 한국에 상장된 국내 ETF, 한국에 상장된 뭐 S&P 500 해외 ETF.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덱스가 만든 S&P 500 ETF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 상장된 미국 거 VO는 못 사는 거죠. 가입은 뭐 은행, 증권사, 보험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요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죠, 연금저축 IRP. 근데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 저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 투자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나수지 기자님의 그 유튜브 그거 보니까 요런 절세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 세금 줄이는 납입 순서가 있대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연금저축 IRP, ISA 3개 지금 공부해 봤잖아요. 그러면 이거 근데 나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돈을 다 내겠어요. 부자가 아닌 이상. 이 3개를 1년에 최대한도로 넣을 수 있는 건 얼마죠? 연금저축 IRP 합쳐서 1,800만 원, ISA 계좌 2천만 원, 합치면 3,800만 원을 내가 이 3개 계좌에 1년 동안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내가 뭐 연봉이 엄청 많거나
여유가 있는 분은 아니고 1년에 3,800만 원 여기다 어떻게 담아요.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래서 내가 전략을 짜야 돼요. 우선순위로 먼저 넣을 걸 넣으라는 얘기죠. 첫 번째가 연금저축 600은 무조건 넣으라는 거죠. 예. 세제 혜택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이 IRP 300. 900 되죠. 왜 IRP보다 연금저축이 낫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저축은 중도에 내가 인출도 가능하고 담보대출도 받을 수가 있어요. IRP는 일단 넣으면 못 빼요. 예. 그러니까 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저축 600, 300. 그러면 이거 148만 5천 원 돌려받잖아요. 그죠? ISA 계좌에는 혹시 이제 내가 여유가 있으면 1,000만 원을 넣으시면 돼요. 뭐 100만 원 넣으셔도 되고 여유가 1,000만 원까지 넣으면 딱 좋아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이면 그 3년 만기죠. 그러면 3,000만 원 되죠. 예. 그럼 내가 그때 ISA 계좌가 만기가 딱 됐죠. 3년 만기라 그랬죠. 해지를 해요. 해지를 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왜냐? 그래야 한도가 또 생긴다 그랬잖아요. 200만 원씩. 그리고 그 만기가 딱 3년 됐을 때 그럼 3,000만 원 있죠. 요거를요. 연금저축이나 IRP로 보내세요. 뭐 연금저축으로 보낸다고 칠게요. 그럼 한도가 300만 원 또 생겨요. 방금 말씀드린 900만 원 한도가 아니라 요걸 여기로 보내면 3년 후에 300이 추가됩니다. 그럼 1,200만 원이 생겨요. 예. 그런 혜택이 있어요. 그럼 1,200만 원에 16.5를 떼고 그러니까 몇십만 원 더 받겠죠. 돌려. 예. 그런 한도가 이제 또 생기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나머지 부분은 혜택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런 순서로 하시면 돼요. 순서를 저렇게 정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렵긴 해요. 근데 내가 기왕에 할 거면 저런 순서대로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투자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이게 금투자들 요즘에 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실물금을 사시면 골드바는 골드바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부가세 10%랑 수수료가 좀 붙는데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발생하는 좀 단점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뭐 실물금을 나 보관하겠다. 예, 비용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일단 요거를 내가 투자 목적으로 했을 때는 비용 발생한다는 점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게 그 금연물 ETF 많이 하시죠. 예, 다만 금연물 ETF는 내가 매매 차익에 대해선 그 15.4% 배당 소득세 들어갑니다. 주식과 달라요. 금연물 ETF로 내가 수익 나면 세금 내셔야 돼요. 예.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니까 금연물보다는 좀 낫죠. 금연물은 내가 매입을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 이익과 상관없이. 그래서 금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성년자는 연금저축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해요. IRP는 당연히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나이 제한 없고 지금 내야 될 세금을 미래로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과세 이용 가능하고 페널티 없이 원금 인출 가능한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이렇게 투자를 뭐 ETF 중심으로 하면 괜찮은 이유가 이게 장기 투자의 힘인데 제가 이게 되게 좋은 자료예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S&P 500이 10년간 투자해서 손실이 난 경우는 3번이에요. 내가 어느 시점에 투자해도 10년 후에는 대부분 수익 났어요. S&P 500 해가지고 손실 난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딱 3번 있대요. 손실 확률 그래서 7.5%. 매년 이렇게 계산해 본 거죠. 이익 확률 92. 여러분 어떠세요?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에요. 그죠? 투자라는 건 100% 없어요. 손해도 봅니다. 근데 저런 경우라면 이거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걸 뭐 조장하는 게 아니라 예, 요런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국 주식은요 오히려 성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성과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이게 10년 투자 수익률인데 되게 안 좋죠. 안 좋아요. 뭐 주가 오르질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성과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엄청나게 지금 주가 지수 올랐으니까. 성과 좋.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이렇게 모아서 투자했을 땐 또 성과가 좋아요. 이런 거 보이세요? 안 좋을 때 엄청난 수익이 나죠. 예. 그러니까 코스피도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는 코스피가요 최대 750%까지 났어요. 최대 수익률은 S&P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 그냥 국룰이 S&P 500 막 장기 투자 이게 국룰인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 안 합니다. 국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히 수익률이 안 좋았을 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 보면 그 코스피를 10년 그냥 지수에 투자했을 때는 손실이 없어요. 보세요.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거든요. 없어요. 2000년 중반 이후로는 없습니다. 손실은 안 나요. 우리가 그냥 야 한국은 투자하면 맨날 손실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아닌 거죠. 10년 그러니까 지금 사서 10년 후에 예. 근데 수익률이 낮은 편이었죠 그동안. 근데 이제는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S&P 500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이쪽에 있는 이제 데이터는 예. 요게 퍼센테이지 상위 하위 10% 상위 10% 수익률 예. 인데 보시면 예. 내가 아무리 이제 이 S&P 500 10년 투자 수익률이 여기가 제일 높잖아요. 그죠? 상위 10%니까. 이때 투자해도 그 후에 10년 수익률 평균은 69% 나왔대요. 아무리 올라서 투자를 해도 10년 후에는 또 수익이 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1935년 이후 배당 빼고요.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120%. 평균이 연평균 12. 예. 놀랍죠? 예. 이거 장기 투자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게 와, 이 워런 버핏이 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구나.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개인 투자들 개별 주식 하지 말고 웬만하면 지수형 ETF 해라.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구나. 그걸 좀 느끼는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지금 뭐 바로 투자한다고 또 10년 후에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런 장기 투자에 힘이 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리의 힘인데 제가 이제 특히 대학생분들이나 이제 사회초년생분들한테 많이 강조해요. 돈이 이거는 어떤 분이 얘기하셨더라? 예, 제가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아주 좋은 말씀하시고 그 맞아요. 카이스트의 김봉수 교수님 맞나요? 그분이 했던 얘기인데 그 뭐라고 하셨냐면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맞죠? 노동으로 우리가 버는 속도는 느려요. 근데 돈이 돈을 버는 속도는 이게 복리 때문에. 이 보이세요? S&P 500에 내가 9% S&P 500이 연평균 9% 정도 나와요. 최근 10년 동안 수익률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세금이 없다고 가정하고 10년 후에 내가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900만 원을 저축하는 거죠. 매년 900만 원씩 여러분이 저축을 해요. 그래서 20년간 운영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단순 저축으로는 금리가 지금 0%니까 9천만 원 모으겠죠. 20년 후에는 수익금 1억 8천. 수익률은 없어요. 그냥 원금만. 그래도 1억 8천 모아요. 연간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900만 원을 여기다 저축하시면 뭐 금리가 없더라도 1억 8천은 모으고 20년 후는 어쨌든 요게 자산이 생기는 거죠. 근데 세후복리 뭐 은행 이자가 이 정도 되잖아요. 15.4 세금 뗀다고 가정해 볼게요. 20년 후에는 2억 3천이 생깁니다. 한 5천 정도 벌어요. 땅 파서 5천 안 나옵니다. 그리고 S&P 500 금리 9% 20년 후에는 무려 4억 6천이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복리 수익이 생겨서 그래요. 이렇게 자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금은 더 늘어나죠. 여기다 세액공제 10년 1,485만 원 내가 20년 동안 직장생활 한다면 2,970 받는 거죠. 이 돈은 돌려받는 거예요. 그죠? 내 계좌에 꽂히고 저만큼이 요거랑 별개로 요만큼의 수익이 또 날 수 있고 그리고 1억 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평균 10% 수익이 나잖아요. 30년 후에 17억이 돼요. 1억 가지고 내가 매년 10%씩 벌면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면 30년 후에 17억. 근데 20%면요 놀라운 마법이 벌어집니다. 이게 수익률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좀 높고 장기 투자하면 왜 유리하냐면 30년 후에는요 198억이 돼요. 이게 상상이 안 가시죠? 그냥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1년에 1억 가지고 30년 동안 매년 20% 수익 낼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연평균이에요. 근데 워런 버핏이 저렇게 낸 분이에요. 근데 워런 버핏도 중간중간에 까먹어요. 근데 어떤 해에는 막 50% 수익 난 적도 있고요. 어떤 해는 60%. 평균치죠.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복리 때문에 그래요. 복리 효과가 저만큼 크다.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복리 효과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뭐 이거는 꼭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예시에 정말 많아요, ETF. 뭐 특정 ETF를 제가 추천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본 자료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 투자하실 때 절대 광고 아닙니다. 예,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충분히 상품을 검토하시고, 저도 이제 여러 방송 나가면서 거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 이렇게 종합해 본 결과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을 모으는 단계면 퇴직연금에 주식형은 이렇게 둘 다 하면 좋죠. 뭐냐면 그 미국 ETF, 그러니까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 또 우리나라 코스피를 추종하는 거, 이걸 둘을 섞으면 더 좋다고 봐요. 하나는 달러 투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지수 추종. 예, 하나만 하기보다는 둘 다 섞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70% 이상 안 되잖아요. 그 채권을 넣으셔야 돼요. 근데 채권 혼합형은 안전자산이 들어가요. 주식과 채권 섞는 거예요. 그런 상품들이에요. 요거는 미국채 혼합하는 거. 요거는 미국 테크 10개 종목 50% 투자하면서 국내 우량채권 50%. 위험자산 이거 합치면요 85%까지도 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되게 특이하죠. 삼성전자도 있어요, 실제. 테슬라를 30% 섞고 국내 국채 70%.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혼합하는데 요거는 안전자산이 들어가요. 그 주식으로 간주를 안 합니다. 그런 좀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금 투자 많이들 하시니까 대체 자산이요. 예. 금 가격. 요것도 달러 투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요즘에 막 환율이 너무 오르니까 정부에서도 되도록이면 이런 뭐 달러나 이런 것들을, 예, 조금 좀 자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재테크 관점에서 일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건 이제 은퇴하신 분들, 예, 같은 경우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니까 요새 커버드 콜 많이 나오죠. 나중에 제가 ETF도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커버드 콜 또 배당형 ETF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분배율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거고, 다만 커버드 콜은 원금 손실 위험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유의하시고, 물론 뭐 고배당주라고 해서 원금 손실이 없는 건 아닌데 정말 이게 위험한 부분도 있으니까 투자하실 땐 그런 부분들 꼭 고민하셔 가지고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새 요런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ETF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지는 진짜 많으니까 잘 검색하시고, 요새 유튜브 너무 좋잖아요. 유튜브에서 위클리 커버드 콜 뭐 이런 것들 검색하셔서 자세하게 한번 보시는 것도, 예, 고민을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지만 어쨌든 요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요대로 하시는 건 저는, 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쨌든 크리스마스에 좀 영상 올려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을 모아야 됩니다. 예, 모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산 모을 때 이런 절세 계좌, 또 아니면 IRP,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요즘엔 다 하시죠. 대부분 하시는데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자산 모으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해드렸고요. 혹시 제가 또 잘못 얘기하거나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이쪽 전문가는 100%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수지 기자님의 그 영상을 많이 참고했으니까 한번 그 영상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